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심장을 망가뜨리고 뇌를 썩게 만들고 심지어 암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그 고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고기를 드시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선택한 고기는 대장암 위험을 18%나 높입니다. 심장병 위험은 20%, 당뇨병 위험은 무려 32%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의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와 상담하며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고기 4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고기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냉장고 속 고기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고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이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베이컨이 그렇게 나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정말 나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요.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2015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베이컨을 포함한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거예요. 1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실제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베이컨 2장, 그러니까 약 50g을 매일 드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하루에 고작 2장인데도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베이컨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질산화 합물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발암물질이에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성물질이 몸에 더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염분 함량도 어마어마해요. 베이컨 100g에는 약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베이컨 몇 장만 먹어도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거죠.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9세 최 씨 할아버지인데 매일 아침 베이컨 에그 토스트를 드셨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서양 사람들 다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로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베이컨을 끊으시라고 강력히 권했고 실제로 끊으신 후 다음 해 검사에서는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이컨의 위험성은 단순히 지방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방부제, 발색제, 향료 등이 65세 이후 약해진 우리 몸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베이컨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런 가공육을 섭취하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하루 종일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돈가스입니다. 돈가스도 안 되나요?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음식이에요. 돈가스가 왜 위험한지 조리 과정부터 설명드릴게요. 돼지고기에 밀가루 옷을 입히고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트랜스 지방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식용유가 160도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건 산화지방입니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된 기름은 과산화지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혈관염증의 주범이에요. 65세 이후에는 이런 염증을 해소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제가 진료한 71세 이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손자가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3-4번 돈가스를 해 드셨어요. 본인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다고 자주 드셨고요. 그런데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50으로 급상승했어요. 중성지방도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고요. 더 심각한 건 혈압이었습니다. 평소 120에 80 정도로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160에 10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유를 물어보니 돈가스를 자주 드신 게 유일한 변화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돈가스 하나에는 약 400에서 500칼로리가 들어있는데 그중 60% 이상이 기름에서 나오는 칼로리예요. 게다가 나쁜 기름이죠. 65세 이후 우리 몸의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 활성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어느 정도 분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대로 혈관에 쌓이는 거예요. 특히 돈가스에 들어가는 빵가루도 문제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조합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조리 방법 자체가 문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름을 써도 고온에서 튀기면 똑같이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고기는 양념갈비입니다. 갈비도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갈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념이 문제예요. 시중에 파는 양념갈비 1인분에 들어있는 설탕량을 아시나요? 무려 15에서 20g입니다. 각설탕으로 따지면 5개에서 7개나 되는 양이에요. 여기에 액상과당, 물엿까지 들어가니까 실제 당분 섭취량은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당분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서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진료한 67세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8% 이상으로 조절이 안 됐어요. 식단을 자세히 물어보니 일주일에 2-3번 양념갈비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고기는 당뇨에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고기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양념이 문제죠. 양념갈비를 끊으시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어요. 양념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죠.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양념갈비에는 간장, 소금, 마늘, 생강 등이 들어가는데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요. 1인분에 1500에서 2000mg 정도 들어있어요.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양념갈비를 먹을 때 보통 흰밥을 많이 드시죠? 달달한 양념과 흰밥의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양념갈비 한 인분과 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20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상인도 이 정도면 부담스러운데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죠. 그렇다고 갈비를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양념을 빼고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해서 구워 드시면 됩니다. 또는 양념을 하더라도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면 훨씬 낫죠.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고기는 삼겹살입니다. 그럼 삼겹살도 못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삼겹살이 왜 위험한지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삼겹살 100g에는 지방이 약 37g 들어있어요.
전체 칼로리의 80% 이상이 지방에서 나오는 거죠. 게다가 이 지방의 대부분이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산이 왜 문제일까요? 65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정말 심각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72세 박 씨 할아버지인데 평생 삼겹살을 좋아하셨어요. 나는 매일 삼겹살 먹고도 80까지 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정말 거의 매일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근경색 전 단계였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니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어요. 혈액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총 콜레스테롤 320, LDL 콜레스테롤 250, 중성지방 400 정상 수치를 훨씬 벗어난 상태였죠. 더 심각한 건 지방간이었어요. 초음파를 찍어보니 간에 지방이 심하게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알코올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삼겹살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지방간을 유발한 거예요. 65세 이후에는 간의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삼겹살의 또 다른 문제는 조리 방법이에요. 대부분 고온에서 구워 드시죠. 고온에서 구울 때 생성되는 벤조피렌이나 헤테로사이클리가민 같은 발암물질들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름이 숯에 떨어지면서 생기는 연기에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65세 이후 약해진 해독 시스템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겹살을 드실 때 보통 소주나 맥주를 함께 마신다는 점이에요. 알코올과 고지방 음식의 조합은 간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지방간과 알코올성 간염이 동시에 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걱정 마세요. 잘 고른 고기 한 조각이 약보다 더 강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65세 이후 꼭 드셔야 할 고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이 그렇게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65세 이후에는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23g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방은 고작 1g밖에 없습니다. 칼로리로 따지면 단백질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92칼로리, 지방에서 나오는 칼로리가 9칼로리예요. 거의 순수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아미노산 구성입니다. 닭가슴살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어요.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정씨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시고 자주 넘어지신다고 하셨죠. 식단 상담을 해보니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30g 정도밖에 안 됐어요. 65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절반도 못 드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닭가슴살 100g씩 삶아서 드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퍽퍽해서 못 먹겠다고 하셔서 조리법을 알려드렸죠. 생강, 대파와 함께 삶고 살짝 찢어서 샐러드에 넣어 드시라고 했어요. 3개월 후 근육량을 다시 측정해 보니 15% 이상 증가했어요. 보행 속도도 빨라지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고기는 오리백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리고기가 좋은가요? 라고 의아해 하시지만 오리는 65세 이후 혈관 건강에 탁월한 고기입니다. 오리고기 지방의 60% 이상이 불포화지방산이고 특히 올리브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올레산은 LDL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역할을 하죠. 즉 혈관을 막는 기름은 줄이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은 늘려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김씨 할아버지는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있었는데 부작용으로 근육통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식단에 변화를 주셨고 일주일에 두세 번 오리백숙을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280에서 220으로 HDL 콜레스테롤은 35에서 55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죠. 오리고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도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훈제 오리나 양념 오리구이는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백숙으로 물에 삶아 기름기를 줄여 드셔야 하고 무, 대파,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비린내도 사라집니다. 국물은 드시기 전 식혀서 위에 떠오른 기름은 걷어내는 것이 좋고 섭취량도 한 번에 150g 내외로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쇠고기 중에서도 가장 부담 없는 부위, 바로 홍두깨살입니다. 이 부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와 빈혈 예방, 그리고 인지 기능 보호에 아주 좋습니다. 100g당 지방은 겨우 3에서 4g 수준인데 단백질은 22g이나 들어있어 닭가슴살 못지않은 영양을 자랑하죠. 또한 철분 함량이 돼지고기의 2배, 닭고기의 3배나 됩니다. 게다가 홍두깨살에 들어있는 햄철은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철분이라 65세 이후 철분 흡수력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딱 맞는 고기입니다. 73세 박할머니 사례가 있습니다. 빈혈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처방해 드렸지만 위장장애로 약을 잘 못 드셨습니다. 그래서 홍두깨 살을 삶아서 일주일에 3번 100g씩 드시게 했고 3개월 후 혈색소 수치가 9.5에서 11.8로 회복,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홍두깨살에는 또 하나의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가 풍부하다는 점이죠. 이 성분은 신경세포 보호와 기억력 유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65세 이후에는 위산 감소로 흡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식품 섭취가 더 중요해집니다. 조리 시에는 기름에 굽기보다는 푹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고 생강, 마늘, 대파와 함께 2~3시간 푹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기는 아니지만 고기보다 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단백질 20g과 함께 EPA,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치매 예방과 심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DHA는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섭취 시 인지 저하 속도를 늦추고 기억력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시카고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2회 이상 등푸른 생선을 먹은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60% 낮았고 그 중에서도 고등어, 꽁치, 삼치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69세 이씨 할아버지도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으셨고 식단에 고등어를 일주일 3회 넣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 결과가 확연히 향상되었고 가족들도 변화를 뚜렷이 느꼈습니다. 고등어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과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조리법은 꼭 구이 형태로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고등어 자체의 기름으로 촉촉하게 익고 껍질에 칼집을 내고 생강 레몬즙을 곁들이면 비린내 없이 맛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단 과다 섭취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주일에 2, 3회, 한 번에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핵심은 고기를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백질 섭취라도 어떤 고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은 65세 이후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것을 먹는 게 훨씬 중요하죠. 가공육과 고지방 고기를 피하고 대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놀랍도록 달라질 거예요. 혈관 건강, 근육 건강, 뇌 건강 모두 개선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시면 될까요? 실천 가능한 가이드를 제시해 드릴게요. 베이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드세요. 아침 식사에서 베이컨을 빼고 삶은 닭가슴살을 넣으세요. 전날 미리 삶아놓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돈가스 대신 구운 고등어를 드세요. 튀김 요리 대신 구운 생선으로 바꾸세요. 고등어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다른 날에는 삼치나 꽁치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양념갈비 대신 홍두깨살을 드세요. 달달한 양념 대신 소금이나 후추로만 간을 해서 드세요. 홍두깨살을 푹 삶아서 국물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을 드세요. 기름진 돼지고기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리고기로 바꾸세요. 백숙으로 끓이면 기름기도 적당히 빠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핵심은 양념을 줄이고 삶는 방식으로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튀기거나 굽지 말고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세요. 그리고 인공 조미료나 설탕 대신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시면 더욱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단순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봐온 일이에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지내시지만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65세부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든요. 고기 하나 바꾸는 선택이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 이런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냉장고 속 고기를 점검해 보세요.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시고 대신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고기로 바꿔보세요. 건강한 선택이 결국 병원비를 줄이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